안녕하십니까, 다마마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육생활 하는데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심기. 오늘 그러면은 공부 시간일까요? 그렇죠. 공부도 가끔은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 있잖아요, 가방 메고 놀러가 뭐 있잖아, 옛날 노래 있어. 놀러가 가방 메고 나가자,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데요. 그 다육이를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3가지 기가 필요해. 기를 받는 기가 아니라 어쨌든 3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심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쵸? 다육이를 분갈이 하거나 심는 게 제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심으실 때 여러분들 뭐 그거 맨날 얘기해 줬잖아요 하시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왜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다육이 이거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반만 뚝 잘라서 심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재배 농가에서 재배를 피트모스나 상토로만 하지 않고 흙으로 하셨어요. 재배 농가에서 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다가 엄청 가벼워요. 흙 자체가 가벼운 게 뭐냐? 피트모스나 상토로 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름을 불리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뿌리에 오래 남아있으면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저는 그래요, 다 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 터세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흙이 많을 때는 좀 덜 털어도 되고 시기적으로 덜 털어도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터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흙을 다 털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게 아들이 좀 엄마가 빠진 거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 62세가 되다 보니까 자꾸 빠지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배송 나갈 때도 엄청나게 화분에서 분리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털다 보면 뿌리가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땐 다 선별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뿌리를 털게 되면 좋은 점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를 다육이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거죠. 죽어갈 수 있는 거, 뿌리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서 죽어가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털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피트모스가 얘를 오래 놔두면 썩는 것도 있지만 썩어가는 아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흙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썩어 있는 뿌리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기 중요하다. 흙을 털어낸다, 뿌리에서.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바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전에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이 털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빨리 자리 잡아서 분질을 하는데, 여기 이제 키핑하시고 계시던 회원님께서 정말 뿌리를 누드를 만드셨어. 완전히 홀딱 벗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놀했어요. 깜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터셨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터셨어요? 아유 뭐 죽으면 말지요 그러셔. 우리 고객님, 우리 여기 저 회원님 보실지 모르겠다 이 영상.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그 화이트 그린이가 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른 아이가 빨리 물 반응이 오는데 얘는 보름이면 올게 한 달 반이 걸렸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거, 어메이징한 걸 느꼈냐면, 분지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확확 크고 금방 커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좀 늦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빠른 거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다육마트 전체 분갈이라고 있잖아요. 전에 우리 여기 회원님으로 계시던 동생분이 하고 계신데, 그분이 여기 오시기 직전에 이제 또 2분이 계셨어. 분갈이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는데, 2번째 분이 분갈이 하신 게요, 이번에 이제 새로 분갈이 하다 보니까 다 중간에 썩어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 그분의 심어놓은 걸 보니까 흙을 안 털었어요. 흙을 다 제대로 안 털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제대로 안 털고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나오질 못한다고. 그 흙 속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 나오라고 주는 물 있잖아요. 제가 뭐 일주일에 한번 뭐 둘러주세요. 습기만 주세요라고. 습기만 주세요. 둘러주세요. 테두리다 둘러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푹 주지 마세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다 푹 줘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반응이 있을 때 저면 간수하세요 라고 앵무새처럼 맨날 떠들어대요. 똑같은 말을. 그런데 그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 다 이상해서 뽑아봤더니 그분이 그런 식으로 분갈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얘가 물을 중간에 물이 다니까 썩는 거예요. 물을 못 빨아들이고. 뿌리 내리라고 물을 줬는데 그는 여기는 이렇게 테두리다 못 주잖아요. 그냥 호수를 한번 쫙 뿌려야 돼요. 여기는 넓어서 그러면은 많고. 분갈이 할 때 그러면은 제일 뭐 중요한 게 뿌리 흙을 잘 털어주는 게 제일 잘 중요하겠네요. 털고 네. 그 다음에 테두리다 살짝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뿌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분갈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뭐 분갈이 할 때는 다 털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흙을 다 제거하셔라. 그러면 초보자님들도 실패 볼 확률이 없으세요. 거기다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면 뿌리가 너무 굵어서 왜 오래된 거 묵은 애들 사시는 경우 있으시잖아. 그럴 때는 뿌리를 잘라주세요. 뿌리를 잘라서 뿌리 상태가 얘가 나쁜 게 타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일주일인가 놔두셨다가 심어서 새 뿌리 받으시면 돼요.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하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묵은 애들은. 그렇지만 묵은 애들은 이제 뭐 농장에서 이제 오늘 그 야리야리하고 그냥 그런 애들은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하지만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애들일수록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경우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구독자님들 공부 시간, 저도 공부하지만 구독자님들이 또 보고서 이제 배우실 수 있게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횡성수설 하시더라도 종합해서 들으세요. 네. 아유, 나 정말. 얘는 이름이 뭐예요? 골든 크러스트금이에요. 이거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뽑으시면, 그래도 여기 농장은 흙이에요. 많이 흙이죠. 완전. 배양토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흙을 그냥, 그러니까 네. 그냥 걸음으로만 안 되고 네. 그 상토 성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네. 이제 농장 흙이죠. 농장 배양토. 농장 흙.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빨리 자리 잡고 빨리 크기를 원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론에서 흙을 채워요. 네네네. 예,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패를 보지 않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해갖고 놨다가 얘가 뿌리가 안 나와가지고 다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털어서 꼼꼼하게 한 올한을 막 이렇게 터세요. 조개 해감하듯이 그냥 흙을 다 빼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터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니까 잔뿌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 나왔죠. 요거는 잔뿌리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자른다는 말을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뿌리 없애버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여기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잘라야 돼요. 더덕뿌리 같이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렇죠. 아주 그냥 습득력이 빨라요, 아드님.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저기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 살충제를 쳐야 좋다 그랬어요. 이거는 친환경제라 제가 왼손으로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인체 무해하지만은 네. 먹지 마세요. 네, 양보하세요, 다육이한테.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뽀얗게 뿌리가 나왔죠. 네, 하얗네요, 뿌리가 진짜.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 마음대로 그냥 화분 골라봤어요. 오늘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갖고요. 이렇게 이런 깔만 거는 깔아주고. 깔면 깔고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배수층. 뭐 이탈리아 분은 또 다 아시니까 이제 넘어가고 해서 네. 이렇게 흙을 좀 채워주세요. 요 뿌리 길이 보고. 처음에 흙을 한 반쯤 채워주나요? 네, 그렇죠. 네. 요 뿌리 만약에 얘 뿌리가 더 길면 더 채워주는데 네. 지금은 반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둘러가면서 흙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꼈다가 네, 천천히 하시기로 했는데 워낙 이거는 스피드 있게 하시는 왜냐면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좀 길어요 영상이. 왜냐면 수업 시간이잖아, 수업 시간. 네. 그래서 좀 영상이 긴데 여러분들 그냥 뭐 저도 그렇고 잊어버려요, 그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여기 다육 다마마 이렇게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오늘 썸네일 외우셨다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 화분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두리를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그러면 쑥쑥 들어가요. 그죠? 네, 이거를 왜 한다 그랬죠? 이거 왜 한다 그랬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 사이사이에 흙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지 사이사이 들어가야지만이 뿌리 활착이 빠르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 질문도 해야 되겠다. 아들이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해보시죠. 아들도 이걸 알아야지. 할 네, 줄도 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져주는 거는 그런 이유예요. 네. 근데 힘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해갖고 탁탁 치셔도 되는데 화분도 안 작살나요? 안 작살날 정도의 강도로 치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마감해 주는데 네. 그래도 이 대목에서 한 말씀을 드릴까요? 이탈리아 불을 왜 쓸까요? 중간 마사들 많이 쓰시는. 과습을 잡아주고 네. pH 농도가 네. 정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식물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비고 플랜트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분갈이의 마무리는 뭐냐? 제가 그랬어요. 약간의 그러니까 테두리에 습을 줘야 된다. 네. 습을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저는 여기 약간 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1년 365일 동안 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할 수 있다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이 새뿌리 나오는 그 시간이 온도가 낮으면 좀 늦어요, 더뎌요. 근데 요즘은 분갈이의 계절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온도가 적당해, 새뿌리가 빨리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겨울에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단지 물 주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골드 크러스트금을 요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셨죠? 홀딱 벗긴 거. 아주 깍대기를 벗기세요. 누드로 하시는 것이 늦지만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분간 후에는 여름 한여름 빼놓고는요, 한여름엔 아주 주지 마세요. 차라리 가을에 주세요. 테두리에다만 살짝 주고 있다가 한 달 있다 푹 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을 일 없어요. 절대 죽을 일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봄, 가을, 겨울에는 테두리에다가 살짝 주고 여름에도 주셔도 되는데 네. 푹 주는 걸 하지 마시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한 달이면 새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흠뻑 주무시고 한 달 후에, 그리고 겨울에 좀 온도가 낮을 때는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도 기다리셨다가 물을 주시면 그 아이가 죽는 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2. 물주기. 뿌리 활착이 돼야 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왜 물주기가 중요하냐면 뿌리가 제대로 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물을 줬을 때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맑게 됐잖아요. 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분갈이 후에 물 주는 거는 물을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을 수 있는 뿌리가 나오게끔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 여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지금 금방 제가 요거를 다 뜯어냈거든요, 입장을.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어느 게 애들마다 먼저 뿌리가 나오는 애가 있고요, 뿌리가 늦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모듬 심게 해놨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러지고 있어요. 뿌리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무름 현상이 오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는데 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보면 흔들리지도 않아요. 땡땡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둠 심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품물을 심었을 때는 한 달 정도면은 그 아이들이 물 먹을 수 있는 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한 달은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심기를 해봤어요. 그죠? 심었는데 심고 나서 이제 물을 주는 방법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 주는 방법 해서 아이가 다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지나서 이 아이는 나와 이제 동고동락할 그런 때가 됐다 싶을 때는 물을 어떻게 주느냐. 물 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주냐면 우리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저면 간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사실 뭐 우리가 생소한 단어예요. 안 쓰는 단어는 뭐예요? 아, 저면해요, 저면해요. 저면해요. 잘못 들으면 전연해요, 전연해요. 이렇게. 욕처럼도 들려요. 그래서 아,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걸 저면 관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면 관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요, 보시면 가장 제일 중요한 거,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나왔을 때. 뿌리가 다 나왔을 때? 그렇죠. 한 달 반이나 두 달 지나서 이제 물을 한번 줬는데 이 아이가 빵실빵실하고 물을 먹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거 있잖아. 얘가 물이 있나 없나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네.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입장을 만져보고 알아요. 이게 탄력이 있냐 없냐 그걸로 보고 제일 먼저 아시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나무로 된 막대기를 꽂아 놓고 빼봐서 걔가 보숑보숑하면 이제 물을 주시면 된다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물 주기는 얘네들은 사실 지금 진짜 웃기지만 몇 년 된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뽑아놓은 지 몇 년 된 거? 얘 3년 된 아이예요. 뽑아놓고. 얘 진짜 창피한데 3년 됐어요. 이게 너우예요, 너우. 3년 됐어요. 이거 보세요. 불이 나오고 난리 났죠. 이거 보세요. 뭐 자구도 나오네. 이렇듯이 얘네들은 다육식물의 장점이 자기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죽어요. 물러 죽어요. 얘는 굶어 죽진 않는데 배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다 두시면 이 저면 간수를 어느 때 하냐. 왜냐 여름에는 날씨도 뜨겁고 습하고 이래요. 공기 중에 습기로도 충분히 얘네들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그냥 생명 유지할 정도로 준다, 물을. 그러면 얘가 물이 있어야 사는 앤데, 그러면 언제 물 보충을 해주냐. 우리가 그 물을 반응하는 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전제 하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이런 식으로 저면 간수를 해서 충분히 이 아이 잎에 물을 많이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봄에 그렇게 먹여 놓으면 여름에 살짝 줘도 죽지 않고, 또 그 봄 동안 여름 동안 물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또 물을 이렇게 저면 간수해서 주면 또 겨울에 추울 때 물을 살짝 줘도 안 죽고. 약간 겨울잠 잘 때 곰이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체력 비축해 놓듯이 예. 다육이도 예, 이제 봄 그렇죠. 가을에 비축을 해서 네. 여름도 나고 이제 겨울도 나고. 가을에 또 그래서 겨울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욕심이 그냥 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얘를 무조건 물을 많이 줘서 얘가 막 애기가 뻥뻥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조건이 맞아야 돼. 다 영양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좋아야 되고 또 있어요. 그 농장에서는 왜 그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농가 안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농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다육이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말 그대로 그냥 다육이 자체를 꽃으로 볼 수 있는 요 정도까지만 그냥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저면 관수 안 하고 그냥 물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줘요? 질질질질 싸대주세요. 말이 조금 그런데 노란 딱지 아니, 붙겠는데? 노란 딱지 붙여도 돼요. 이렇게 밑으로 질질질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물을 주실 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테두리가 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밑에까지 흘러요. 네. 흘르죠? 네네네. 네, 줄줄줄 흘러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흐르게 줬는데 네. 갑자기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엎었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네네. 물을 이렇게 질질 줬어. 이렇게 많이 흐르게 줬어. 흠뻑 주셨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아드님 고상하게 쓰세요, 말. 네. 아, 너무 좋은 자세야, 지금. 그래갖고 아주 충분히 물을 줬는데 내가 뭐 치맛자락에도 얘를 엎었어. 어머. 보니까 한쪽에는 물이 안 먹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집에 1번부터 10번까지 다육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이렇게 주실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럼 10번까지 갔어요. 네. 다시 1번부터 한 번 더 주세요. 그런 그런 경우에는 주실 때는 흠뻑 주셔야 되는 그렇죠. 한 번 줄 때는 확실하게 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이거 하는 거고 저면하는 거고 저면할 수 없는 그런 뭐 다육이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물을 흠뻑 준다. 흠뻑 주는 게 밑에까지 흘릴 정도로 줘도 때로는 흙이 전체가 다 안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가 왕복을 해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물을 흠뻑 준다는 건 그런 의미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네. 물 나가는 구멍에 흐를 물이 정도로. 흐를 정도로 네, 물을 네, 흠뻑 네. 줘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기왕이면은 한 2번 정도 주는 게 주는 좋고 게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하고. 왜냐면 흘릴 정도 줘도 네. 물이 다 젖어 있지 않은 흙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음. 보니까. 그건 어떻게 엄마가 알았겠어요? 실험 정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엎은 게 아니라 이제 물을 줬어요. 아침에 줬어요, 물을. 그랬는데 손님이 그거를 좀 화분에다 옮겨달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침에 물 줘서 안 되는데 괜찮대요. 옮겨달래요. 봤더니 그렇단 얘기예요. 봤더니 한쪽이 물이 안 젖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제 엄마도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또 주위 분들한테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왔다 갔다 네. 하면은 다 젖는다. 저면 간수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리고 얘기예요. 이제 봄 가을에는 다육이가 여름이랑 겨울을 나야 되니까 저면 관수나 아니면 물을 진짜 많이 자주 줘서 이렇게 물을 잘 몸에 저장을 시켜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갔어요. 그런데 요 대목에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가 좋고 바람이 있는 조건 하에서 그렇단 얘기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로 가볼까요? 3. 약주기. 그러면 세 번째 기 1기 심기 2기 물주기. 물주기 3기 약주기. 우리가 뿌리도 잘 심어서 뿌리도 잘 활착을 시켰고 때때로 맞춰서 물도 줘서 애가 토실토실 살도 쪘어요. 그런데 약을 안 주게 되면은요 이 아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손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왜 벌레가 생기네요. 그거는 우리가 왜 병이 생겨야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걔네들은 무슨 출입증이 없어도 막 들어온다. 균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걔네들은 상관이 없다. 걔네들은 허락도 안 받고 온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아주 운 좋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치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되게 고생하세요. 저도 죽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고 나는 심기도 잘 심어 물 주는 것도 잘 줘. 그런데 죽어. 그거는 방제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병이 와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병이 오기 전에 뭐 운동도 하고 뭐 해서 영양제도 먹고 뭐 해가지고 병이 안 오게끔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다육이한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균 오지 말라고 살균 예방 차원에서 살균 해주고 또 살충 해주고 그런데 균이 왔는데 모르고 있다가 아주 마치마치 그거를 준 거야 약을. 그랬는데 얘가 균이 없어져.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농약이 잘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농약을 여기서 뭐 살균제 살충제 줄 때는 A사, B사, C사, D사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러면 A사를 한번 치면 그 다음에 B사를 쳐야 돼. 왜냐? 얘가 깍지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얘가 거기서 적응을 해버려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전문 용어 쓰세요 아들은. 얘가 적응을 해버려갖고
그 다음에 얘를 치면 안 들어. 그래서 그 다음 칠 때 B 살 걸 쳐야 되고 C 살 걸 쳐야 되고 D 살 걸 쳐야 돼. 근데 또 우리나라 또 그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또 얼마나 훌륭하세요? 지금은 또 친환경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약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숨 막히게 죽이는 거야. 숨 막히게. 내가 진짜 이 숨 막혀서 죽는구나 하는 걸 내가 엊그저께 경험을 했잖아요. 마라탕을 먹다가 사례가 들렸어요. 그래갖고 숨을 못 쉬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지금 이 아들 말고 딴 아들이랑 같이 마라탕을 먹는데 이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물 드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 물 그러면 진작 먹으라고 하죠. 진작 먹으라고. 아니 이건 여담이에요.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죽을 것 같아 소리도 못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 이게 숨 막혀 죽는 공포가 이런 거구나를 느꼈거든요. 근데 옆에서 또 하는 말이, 그 마라탕 먹다가 살에 들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숨 막혀.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제 그 살균제 살충제가 친환경제로 이제 걔네들은 이제 숨을 막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액을 뭐 그 전문 용어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내성이 안 생겨. 똑같은 걸로 해도 얘는 숨 막혀 죽는 거니까 내성 생길 게 없어요. 그냥 숨 막으면, 아니 뭐 숨 막혀서 죽는데 무슨 내성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숨 안 막히고 이렇게 하면 뭐 숨 막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시면 좋고, 제가 판매를 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그래서 약을, 아우 나 이렇게 주절거려. 약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을 쳐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게, 예방 차원에서 그냥 저녁에, 그러니까 살충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쳐도 좋은데 이 살균제는 꼭 저녁에 쳐줘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또 왜 저녁에 치라 그러냐, 이 벌레라는 놈들이요 저녁에 활동을 한대요. 내 벌레하고는 대화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달팽이 같은 것도 저녁에 나와서 막 갉아먹고 그러거든요.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에 쳐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칠 때 그러면 어떻게 쳐요? 네, 어떻게 쳐요? 네, 이렇게 쳐요. 살균제나 살충제나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헛구덕하게 뭐 있던 애들이에요. 이게 뭐 있던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도포를 하시는데 왜 약을 줬는데도 안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요런데 요 사이사이에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서 또 태어나요. 얘네들이 아주 약이 안 닿는 곳에 있던 애들은 살아나겠죠. 그럼 만약에 뿌리에 있으면 흙이 흠뻑 젖을 때까지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한 3번까지 줬어요. 네. 뭐 한 3일 있다 한 번씩. 네. 3번까지 줬는데 얘가 그래도 또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뽑아서 네.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네. 약을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처음부터 그냥, 아이 그럴 바엔 나는 그냥 확 쏟아버릴래. 그리고 또 방법이죠. 그리고 손깍지라고 뭐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는 애들은 네. 손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잡아야지. 잡았는데도요, 그 약조도 그게 또 그냥 살아나요. 그 아주 조그만 게 남아도 이렇게, 아우 이럴 때 부활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살아나요. 살아나서 아주 제일 지독한 게 그 손깍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인데 그 손깍지가 제일 지독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백을 한마디, 이 대목에서 고백을 한번 할게요. 제가 작년에 연봉에다가 그냥 깍지를 키웠어요. 제가 그래서 연봉 구출 대작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몇 번 나갔는데, 그거를 제가 하다 안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누드로 그걸 깨끗이 씻었어. 깨끗이 씻어가지고 저 뒤에 싱크대 화장실 가는 데다 놔뒀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도와주시는 그 어느 분이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놔뒀어요. 봤더니 썩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영상을 못 올리는 거예요. 나 걔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살릴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한 대로 제가 그대로 하면 걔 살아나는 애예요. 깍지는 다 죽었어요. 그때 죽었는데 이제 심어야지 하다가 놓쳤어요. 시기를. 근데 그냥 그게 없어져서 그걸 어디 갔나 하다가 결국은 제가 찾아냈는데 보니까 물러서 죽어요. 물러있어. 다 썩어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봉을 구출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출 실패를 하셨다. 구출 실패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도 않아. 저는 여기가 워낙 정신이 없어요. 맨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3가지 했잖아요. 네.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3기가 필요하다. 3기란 심기, 물주기, 약주기. 잘 심고 물 잘 줘서 약 안 주면 그거는 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 그렇죠. 그래서 그 3기만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갖고 지키신다면 여러분 다육생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그냥 완전 매니아 베테랑 저리 가라 뭐 그 다 갖다 붙여도 소용없어요. 저보다도 더 잘 키우실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마마였고요. 여러분들한테 좀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들성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